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KTV의 김흥광입니다. 3만 개의 마이크, 탈북자들의 입. 오늘 시간에는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12명의 여성 종업원들에 대한 북한의 강제 북송에 대한 이런 분위기가 매우 험악해지고 있는 실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스크린에서는 탈북민 12명의 북한 여성 근로자들을 강제로 북한에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얼토당토한 이런 주장과 또 그리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그런 데모 때문에 탈북민 사회는 고도로 긴장되어 있고 대단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난민법에 밝혀져 있는 한 조항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고 합니다. 난민법 제1장 총칙의 제3조 강제 송환이 금지라고 하는 명백한 법률이 있는데요. 이 법에는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 및 난민 신청자는 국제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민 및 그 밖에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이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이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실상들이 정말 남한에서만 살고 있는 탈북민의 문제일까요? 3만 1,500명의 탈북민들이 대다수가 남한에 살고 있지만은 그 밖에도 수천 명은 미국과 유럽 그리고 호주와 지어는 저 네덜란드와 같은 서유럽 국가들에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지금 우리 남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렇게 아주 천인공노할 이런 강제 북송이라고 하는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맞대응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영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뉴욕이시지요? 예, 저 뉴욕에 있습니다. 뉴욕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여기 날씨는 약간 흐렸지만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제 봄 기운이 확실히 나고요. 예, 날씨는 괜찮게 지금 그렇습니다. 밖에 날씨는 좀 괜찮아지는데 우리 탈북민들의 마음은 요즘 들어서 너무 어둡고 참 참담하기까지 하죠. 제가 지금 12명의 여성 근로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북송시키겠다는 아주 남한의 아주 못된 사람들 있거든요. 어떻게 미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들으셨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탈북 여성 종업원들, 이분들이 지금 북송 간간히 들려오거든요. 이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요. 지금 미국 주류 사회나 또 미주 동포 사회 그리고 탈북민들 세계 이게 첨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시네요. 우리 마영애 박사께서는 2016년인가 이 12명의 여성 근로자들이 한국에 올 때 CNN이 아주 대서특필로 보도를 했는데 그때 우리 북한 정권이 마영애 박사의 생명을 헤아려고 한다. 이런 뉴스까지 같이 겹쳐서 굉장히 그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이 이 근로자들이 정말 안정적인 정착에 무던히도 관심을 가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봅니다. 네. 집단 탈북이라고 이렇게 그때 뉴스를 CNN이 이제 방영을 했는데요. 북한에서 배고프고 일절한 사건으로 이제 탈출한 탈북자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북한 정부의 총애를 받는 그 믿음을 안고 믿음 속에서 해외 나와서 일하던 여성 종업원들이거든요. 그리고 그의 부모님들도 일반 노동자가 아니고 다 중요한 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자녀분들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미국 CNN에서 대서특필했던 이 부분이 참 자유를 찾아왔다. 이렇게 그때 나왔었고 지금
그때 당시 그 CNN이 방영을 할 때 여성 정업원 12명을 방영을 하면서 이제 그게 마영애가 네. 이 북한 인권 활동가 마영애가 북한 정부의 그 위협을 받고 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이것이 동시에 방영이 된 겁니다. 아, 그러시네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방송 때 CNN을 비롯한 세계 유수의 네. 언론들과 그리고 남한의 모든 언론들이 바로 12명의 북한 처녀들은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왔다는 걸 누구도 하나 그걸 의문시하는 언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일 날 JTBC가 돌연 이들이 바로 자유의지가 아니라 공작에 의해서 또 누구의 어떤 강제에 의해서 끌려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의문을 제기하면서 급속도로 끌려온 처녀들을 돌려보내야 되지 않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설들이 지금 엄청나게 끌어오르는데 미국 사회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론되고 있는가요? 사실 그 여성 12명의 이 문제가 한국하고 북한하고만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 2016년도 때 이들이 이렇게 한국으로 입국을 한 이후에 북한 정부뿐만 아니고 가족들이 많이 막 거기서 막 흥분을 했죠. 네. 네. 그렇게 그때 이제 뭐 집단 탈북이 아니라고 할 때도 그 사람들은 한국 정부가 이렇게 쇼를 했다는 거, 그리고 백주의 그 여성 조합원들을 납치한 식으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나중에는요, 국제 유엔에다가 진정서까지 그 가족들이 개개인의 이름으로 진정서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유엔은 그러면 진실로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정원이 작업을 해서 집단 탈북으로 들어왔던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유엔이라는 이런 기구가 그거를 대책을 세웠겠지만 대한민국의 당시에는 그것이 집단 탈북이 아니라고 정부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유엔이 조용하고 있은 겁니다. 근데 북한에서만 계속 뉴욕에 나와 있는 북한 그 대표부 대사를 비롯한 이 관리들이 계속 유엔을 문을 두드린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한국하고 북한하고 지금 그 정상회담 방문점이 뭐 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내적으로 오고 가지 않았나, 내적인 어떤 그 작당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이제 주변 사람들의 이제 얘기가 많이 그렇게 되고 있고 김영철이가 와서 던진 그의 어떤 그 아이디에 의해서 지금 여성 12명 정원들의 문제가 새롭게 거론되고 이렇게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오늘도 뭐 저기 청와대 그 분수대 앞에서는요. 남한의 어떤 친북 성향의 단체들이 모여서 12명을 북으로 보내라고 이렇게 막 데모까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론의 어떤 거세찬 흐름 때문에 12명의 처녀들이 정말로 본인들이 살려고 찾아왔던 그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잡혀서 뒤토시를 끄슬려가지고 북한을 간다면 이건 정말로 인권 역사에 이런 일은 없었지 않았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러면 뭐 미국에 계시는 수많은 뭐 제일 그 교포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그 교포들도 결국은 어찌 보면 난민이고 어찌 보면 이주민인데 이 난민 협약에 따르면 일단 난민으로 인정받은 종업원 그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강제적으로 본국으로 소환할 수 없거든요. 이에 대한 어떤 미국 사회의 교포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동포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고요. 예. 어제도 미국에는 그 어린이날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어머니 마흔에 이 해가지고 어제는 미국 전역에 정말 기쁨과 찬양 그리고 막 축하와 사랑으로 막 끓었던 하루였거든요. 네. 이제 저도 이제 동포들 속에 기우고 이제 교회에 이제 출석도 하고 가서 특성도 하고 이제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저를 만났던 분들은요 예. 하나같이 일전에 만나던 그런 모습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혹시라도 네. 북한 정부에 의해서 탈북한 이 탈북민들, 네. 대한민국에 32,000명, 전 세계에 남아있는 수만 명의 이런 탈북자들이 네. 이제 그 북한으로 재송환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감을 하고 저한테 말을 먼저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뭐 이렇게 반갑게 인사들 하는데 좀 괜찮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괜찮을테요가 이분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생각인 거예요. 아, 그게 지금 예, 한국에서 예, 이전 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탈북민들의 북송권이 네, 이게 국제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던 것이 네, 아까 2016년도에도 그 미국을 비롯한 미국의 CNN을 하게 되면요. 네, 북한 김정은이도 보거든요. CNN은. 그렇죠. 대한민국의 KBS 뉴스를 보는 것처럼 네, 김정은이가 CNN 뉴스를 2016년도에 이미 봤을 거라고 저는 정확히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때 당시 미국 정부가 아주 초점을 맞췄던 완전 그 하이라이트의 뉴스가 하나 나갔던 것이 바로 12명 여성 종업원 문제. 중국을 경계해가지고 거기서 일하던 분들이 대한민국에 도착해서 이제 차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모습을 대서특필을 했다 그겁니다. 네, 2016년도에 있었던 그 이후에 2년 후에 벌어지는 이 사건은 이들이 국제 이런 난민의 그 규약도 어기고 예, 이들이 또다시 죽음의 땅 북한으로 간다. 그것도 본인들이 의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끌려간다. 네, 네, 끌려간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요. 네, 이거는 남북한 문제가 아니라 예, 국제사회가 떠들어야 되고 네, 국제 ICC가 나서야 되는 문제이고 네덜란드에 있는 네, 이거는 완전히 인권 침해가 아니라 이거는 네. 인권 유린의 사람을 예. 죽이는 예, 이거 김정은이가 자기 공부를 고사포로 쏴서 죽이는 사건이나 예, 김정남 자기 형을 VX맥에서 얼굴에다가 VX맥에서 암살하는 사건하고 별 다른 데가 없습니다. 그 그렇죠. 못지않은 많은 이런 사람들이 북한으로 북송되는 거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수만 명의 탈북자들이 다 북한으로 북송되어야 된다. 이걸 우리 동포들이 지금 느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 주류 사회뿐만 아니라 미주에 있는 동포들 사회 그리고 미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들 세계에서도 이게 아주 지금 위험천만한 나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글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납치돼서 가야 되나? 어떻게 이게 지금 굉장히 의견들이 분분하고요. 예, 이 이야기들을 전해 듣고 있고 저도 탈북이 나서 그 속에 몸을 담그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저는 이미 북한 정부의 살생 명단에 몇 번 올려져 있는 이런 인권 활동가로서 저도 몸을 부들부들 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탈북민들의 대량 탈북이 1997년에 본격화돼서 올해로서 약 20년을 경과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정말 희대의 이런 반인륜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북에 지금 잡혀 있는 여기 6명의 남한 국민들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김정은이 그거를 죽였는데 우리 종업원 12명 달라. 그 종업원을 보내야만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내줄 수 있다. 이게 흥정의 대상으로 지금 걸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또 누구를 돌려보내겠으니 마영애 박사를 잡아오라. 김은광을 잡아오라. 박상황을 잡아오라. 그러면 걔다 바치러 들지 않을까요? 당연히 지금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풀이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진변보호를 받고 있는 이제 우리 탈북민들, 인권 활동가들 그리고 정말 목숨 걸고 하는 이런 이제 탈북인 이제 대표들 진실한 진정한 이런 투사들이 북한으로 북송되지 않을까. 이런 경우에 미국에 살지만 이제 특히나 한국에 있는 32,000명 우리 북한 탈북 난민들이거든요. 우리는 계시는 분들은 난민을 할 때는 그 사회가 북한이라는 악의 축 김정은 이 정권이 먹이지를 않고 생사람을 굶겨 죽여서 먹을 거를 찾아서 국제사회에 나왔던 이런 사람들 어디 의지할 데가 없고 가족이 다 굶어 죽었고 처형당했고 이런 사람들이 의지할 데 없던 이거를 국제협약 기구에서 만들어낸 난민파거든요. 이 난민의 주의를 이제는 다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난민이 아니라 이미 시간에 강아지 밧줄매서 쇠사슬을 메어가지고 이제 북한으로 이거하고 별 다른 거가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예.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겠는가? 이것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께서 청문회에서 그 12명 탈북민 문제가 그때 거론이 되던데요. 그러면 이분들은 뭡니까? 이러니까 답변을 못하는 거 있죠. 그렇죠. 그때 많이 흥분했는 저도요. 예. 해외에 있는 우리 탈북민들도 많이 흥분했던 그 한 부분인데 왜 대한민국의 32,000명의 탈북 난민들을 받아준 그 땅의 국무총리가 예. 누구의 눈치를 받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대한민국에 들어온 12명 동업원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왜 이 말을 하지 못했는가? 이게 분통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상황을 우리는 정말로 극단한 경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 죄도 없이 남한의 국민들을 납치해가고 또 어선이라든지 고기잡이 같은 그런 배에 탔던 선원들을 강제로 북한에 잔류시키고 또 특히 지난 6.25 때 전쟁에 참가한 포로들까지 일부는 다 돌아가시고 일부 살아계십니다마는 그런 분들을 돌려달라고 피랍탈북인 연대를 포함한 납북자 이런 가족들이 굉장히 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도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런 요구를 북한에 전달할 수밖에 없고 그들과 회담하겠는데 그때 북한이 자, 우리 돌려주겠으니까 탈북자들 중에서 누구를 보내라. 그럼 보내주겠다. 네. 그럼 지금과 같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죠. 미국에 계시는 우리 탈북민 단체 또 탈북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경악스러운 걱정들은 안 하십니까? 지금 카톡방들이 막 분주하고요. 예. 그리고 전화통들이 서로 막 분주하고요. 이게 뭐냐면 예. 이제는 사자법 네. 이제 대상들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어떻게 내가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요? 우리 한국의 어느 탈북자 단체 대표가 네. 이제 동영상을 이제 본인이 이제 말하는 거를 한 2, 3분 정도 동영상을 올린 거를 봤어요. 예. 그거를 보면서 제가 목이 꽉 메더라고요. 예. 우리는 독재 사회를 떠나서 우리는 자유를 찾아온 자유인들입니다. 그런데 왜서 자유 땅에 와서 또다시 우리가 사지로 몰려 나가야 되는지, 끌려가야 될 위기에 처했는지, 이것이 너무요, 가슴이 막 먹먹한 게 귀가 잘 안 들렸어요.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민 연대 김태희 대표죠. 예. 김태희 대표가 예, 그랬습니다. 완전히 단호한 이제 얼굴 모습과 목소리로 자기가 북한에 가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도 자기 자유 의사대로 가지 않았다. 이거는 납치와 공갈과 납치에 의해서 갔다고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자기를 정말 또다시 병들자의 모습으로 보지 말아달라는 그거란 말이에요. 난 자유를 찾아온 와서도 인권 활동과 여성들을 위해서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는 김태희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요 귀가 멍멍한 게요 얼굴을 쳐다보는데 눈물이 가리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미국에서 14년 동안을 목숨을 걸고 저는 어느 이런 집구석에서 이제 인권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북한 정부와 직접 마주쳐서 정말 북한 대표가 할 때는요 뒷잔등이 떠느라고 식은땀이라는 거를 많이 흘려봤어요. 또는 일반 사람들이 몇 번을 식은땀 흘리긴 저는 갈증마다 뒷잔등이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또 우리 손주 손녀를 거느리고 있는 할머니로서 너무너무 제가요 그러게 갈 때마다 소름이 끼치지만 우리 2,400만 북한 동포들을 생각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죽이는 거는 하나님이 죽일 거고 걷어갈 것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니까 내가 인간들과의 싸움에서는 초도 용서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북한 대표부 관리들하고 100여 차례 이제 걔네들이 이제는 나만 나타나면 아침에 이 출근했다가도 마행에 좀 밑에 와 있다 하면 밥 먹으려도 안 내려오고 부딪히면 아무튼 힘들니까 국제사회에 뉴스로 나가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방송을 지금 하면서 오늘 제가 자유를 찾아온 10여 년 세월에 이런 일을 지금 처음 목격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일을 처음 목격하고 처음 당하고 사실
미국사에서도 매우 성공한 탈북자들 중에 한 분이고, 지금 큰 뭔가 네. 식품 사업을 해가지고 뭐 먹고 사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지만은 저렇게 북에서 굶고 떨고 죽어가는 그 우리 형제들을 걱정해서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유엔 대표부 앞에서 그 북한의 외교관들을 상대로 저주와 규탄, 고발의 그런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우리 마영애 박사이다 보니까 이 추악한 이런 노름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비분간개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끝으로 마영애 대표님,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남한에만 사는 것이 아니고 수천 명의 우리 탈북민들이 전 세계에 지금 나가 살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이 12명의 그 탈북 여성들이 끌려서 가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탈북자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국제사회 이 문제가 빨리 알려져야 되고요. 네. 이제 국제 유엔이 알아야 되고요. 국제 네. ICC가 이 문제를 빨리 접수받아야 됩니다. 네. 우리가 작년에 유럽에 가서 이제 우리 김 대표님도 국제 ICC 네덜란드의 그 형사 그 고발하는 장소에도 많이 오셨고, 네, 많은 서명을 받아가지고 북한의 그 대학살과 북한의 인권과 네. 등등 행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김정은을 국제 ICC에 고발장을 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그때와 똑같은 지금 그보다 더 갈급한 더 지금 위험천만한 이 일 앞에서 자연 질서얘기라기보다 우리는 다시 한번 무릎을 치고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이 정상회담이 지금 진행되고 네. 조만간에 미북 회담이 진행되는 이 시점에 네. 한국에서 탈출한 자유를 타선 이 탈북인들을 또다시 죽음의 땅, 그 악의 축, 악의 악마 속으로 보낸다는 것은 이거는 국제사회를 홍보해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네. 다 동원해서 예. 우리가 미국 정부에도 우리가 편지를 보내고 네. 아니면 직접 면담도 신청하고 네. 유엔에서 직접 유엔 사무총장과 네. 그리고 유엔 특사 그리고 우리 미국에 있는 북한군 특사 네. 대한민국의 인권 특사 이런 분들을 빠른 조속한 시간에 만나가지고 네. 우리가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네. 12명의 여성 종업원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네. 이거는 대한민국에 와 있는 32,000명과 전 세계 나라에 있는 유럽과 영국과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과 일본과 여러 나라들에 가 있는 우리 탈북민들의 생명에 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우리 지금 이 방송하고 계시는 우리 MK 우리 방송 우리 이거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김홍광 대표님께서와 예. 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뭐 탈북민 단체 이런 단체들도 있던데요. 네. 조속한 시기에 빠른 시간에 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상의를 해야 되고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빨리 알려서 네. 국제 유엔이 그 김정은 정권의 그 제재에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네. 이걸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강력하고 아주 분명한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마영애 대표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십시오. 분명히 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우사로 온 탈북민들을 얼토당토한 이유와 또 말도 안 되는 이러저러한 언지를 가지고 그들을 죽음의 형장이 기다리는 북한으로 보내는 것은 비인간적이며 반인륜적이라고 한결같이 송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자유를 찾아서 또 보다 나은 삶을 찾아서 죽음을 무릅쓰고 대한민국에 와서 열심히 살고 있는 탈북민들, 저희들을 이렇게 북으로 밀어버린다면 과연 저희가 이 땅에 설 자리는 무엇이며 저희는 도대체 누굴 믿고 어떤 미래를 만들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마음이 찹찹하게만 합니다. 여기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